WHO가 선정한 세계 10대 불량식품 중 첫 번째 아이스크림의 비밀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굴지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가 아이스크림의 유해성을 알리는 환경운동가라는 사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945년 버튼 베스킨과 어니 라빈스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아이스크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67년 베스킨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20년간 엄청난 양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신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을 수 없었죠. 당시 베스킨은 아이스크림으로 인해 심각한 비만 등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업자인 어니 라빈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 300의 당뇨 증세로 실명과 궤저병의 위험을 안고 있었고 그 또한 아이스크림으로 의심됐습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멀리하고 채식주의로 식생활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4개월을 헤매던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임자 클렌 베첼러 회장은 미국 식품업계의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사석에서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지만 집에서는 결코 입에 대지도 않아요.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은 날은 금방 알아요. 그날은 잠잘 때면 늘 코를 골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역시 아이스크림의 공격을 받고 결국 주스 회사로 직장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아이스크림이 사람을 망치는 주범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은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식품의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베스킨 라빈스 회사는 계속 번창하여 오늘날 세계로 뻗어나갔고 지금도 그의 아이스크림 왕국은 지구촌의 수많은 체인점에서 매년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존 라빈스는 유일한 후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산 상속권을 거부하고 아내와 함께 콜롬비아 해안의 작은 섬으로 들어가 살면서 철저한 채식주의 생활을 하며 육식은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1980년대 후반 미국 육류 가공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가 상속을 거부하고 부친의 슬하를 떠난 이유는 오직 부와 명예보다는 건강과 행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존 라빈스가 환경운동가로 나서고 그 스스로 아이스크림이 가진 유해성을 알리는 데 매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라빈스의 일화가 경고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내 아들마저 먹이지 못할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아이스크림의 유해성을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합성 착색료입니다. 각종 맛과 향, 색을 내기 위한 착색료 등 첨가제는 빈번히 등장하는 유해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에는 이들 말고도 무시 못할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증점제와 유화제입니다. 증점제는 말 그대로 끈끈한 성질인 점성을 늘리기 위한 첨가제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지만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쫀득한 식감을 내는 액체가 되는데요.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 첨가하는 게 바로 증점제라고 합니다. 문제는 증점제가 아이스크림의 점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점제는 몸 안에 혈액을 끈적하게 하게 하여 어혈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어혈은 아토피의 대표적인 원인과 심뇌혈관 질환의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아토피를 가진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은 독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증점제의 유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스크림에 주로 쓰이는 증점제인 카라기난에 대한 논란입니다.
입법에는 실패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1972년 카라기난을 식품 첨가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982년 미국 국제암연구소 또한 카라기난을 동물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조한 코바크만 박사가 내놓은 보고서도 카라기난의 유해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카라기난을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결과 45편을 분석한 코바크만 박사는 식품에 들어있는 변질된 카라기난이 위와 장에 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카라기난이 식품 첨가물로 도입된 이후 북아메리카의 폐암 환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물질이 국내에선 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라기난은 식약청이 공시한 식품 첨가물 공전에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셈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식품 첨가물 평가 일람을 통해 카라기난을 발암성이나 근만성 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화제는 증점제 못지않게 주의해야 할 아이스크림 첨가물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류와 각종 첨가물, 지방과 물을 섞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자연 상태에서는 섞일 수 없는 기름, 즉 지방과 물을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해 유화제를 사용하는데 몸속으로 들어간 유화제는 물과 기름을 섞는 바로 그 힘으로 나쁜 질 성분들이 몸에 흡수되는 일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유화제의 성분 자체도 문제인데요. 아이스크림에 첨가되는 유화제 중 하나인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는 동물 실험을 통해 간이나 신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발암물질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화제 성분인 자당지방산 에스테르 또한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당과 유지를 원료로 하는 탓에 비교적 안전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임신 중에 다량으로 섭취하면 태아에게 선천성 이상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천연유화제로 분류되는 레시틴이나 사포닌 성분도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로서는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성분이든 유화제가 들어있는 사실만으로 아이스크림은 유해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화제를 다른 말로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화장품을 살 때도 가급적이면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바르는 화장품에서 마저 두려운 존재인 계면활성제가 먹는 아이스크림에 들어가 있으니 그 유해성을 짐작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늙지 않는 뇌의 저자이며 신경외과 전문인 산제이 굽타 박사와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법의 저자이며 치매 예방 전문인 세르자이 박사는 치매 유발 식품으로 당질의 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또 케이크에서는 뇌세포를 망가뜨려 치매에 이르게 하는 정크푸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챙겨 먹는 건강보조식품과 제한되어야 할 불량식품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레시피 짜주는 남자였습니다.